네, 안녕하세요. 20%TV 8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번 주 방송 조금 늦게 네. 시작했는데, 예, 예. 그래도 파악한 데는 크게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자, 이번 주도, 20%를 달성한 종목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 또 20%를 달성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팅크웨어. 그렇죠. 팅크웨어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팅크웨어 그 아이나비 만들고, 그죠? 만든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만하네요.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 4월 1일 날 네. 14,120원으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무국 보수님이 지금 말도 안 하는데 네. 그때 지금 경영서 공적을 보자고 해가지고 네. 이제 팅크웨어를 이제 좀 살펴보자. 그랬었죠. 그래서 한 17,000원까지 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뒤를 후속 아무 얘기도 없었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다른 얘기만 자꾸 다원시스 이런 얘기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팅크웨어 끝까지 추적해봤는데 결국 20%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네. 4달 정도 걸려서 네. 20.40 그렇죠. 달성했는데 마이너스 20.75까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극복하고 20%를 달성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까 그렇죠. 매출이 2분기 매출, 네. 2분기 매출이 1,100억이 나왔고요. 네. 평소 한 740억, 한 890억, 네. 한 7, 800억 하는 회사인데 네. 2분기에 1,000억을 그렇습니다. 찍었다는 어쨌든 기사가 났습니다.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로봇 청소기, 네. 로보라, 네. 그게 엄청나게 팔린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약간 영업이 1600% 성장 전망하는 또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네.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네. 지금 블랙박스 사업을 적자를 끼고 있지만 그렇죠. 좀 다른 신사업을 지금 하면서 맞습니다. 이런 매출액을 늘렸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전환점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또 로봇 테마가 아직 네. 살아있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로봇이 네. 청소기 로봇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여기다가 내비게이션을 하는 이제 팅크웨어. 차트로 봤을 때 크게 올봉 봤을 때 움직임이 안 보이지만, 네. 어쨌든 20% 가뿐하게 8월 11일 17,000원 찍고 네.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자, 팅크웨어. 네. 네. 일단 이렇게 20% 달성한 종목을 살펴봤고요. 네. 자, 이번 주 이슈가 지난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한번 고민해봤는데, 네. 지난주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 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네. 한 100여 개 종목을 돌려봤는데, 눈에 띄는 게, 뭐 초전도체.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렇죠. 여행객, 유커가 돌아온다는 그렇죠. 소식. 그렇죠. 네네. 그 두 가지 소식이 일단은 네. 주식 이제 하시는 분들 다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 뉴스죠, 이거는 좀. 뉴스에도 이제 갑자기 유커 소비 관련주까지 그렇죠.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건 단기 테마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굉장히 큰 돈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와 마찬가지라서.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바이오 정도, 그 다음에 로봇 AI,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 사장님 말씀하셨던 초전도체, 네.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쪽도 이제 움직이는 쪽만 움직이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많이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그래도 핫한 쪽 섹터는 네. 중국, 초전도체, 그다음 바이오 이렇게 해서 네. 저희가 5가지 종목을 네.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네. 카카오는 우리 또 무국 선생님께서 네, 지금쯤 잘 봐야 된다.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카카오는 중국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이렇게 소비주하고는 연관 없지만 네. 아무래도 카카오 쪽에 지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죠, 중국 쪽에서. 그렇죠. 네. 예. 자, 카카오가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그래요. 했네요. 7만 원일 때 했었네요. 7만 원. 네. 카카오 잠시 한번 볼까요? 카카오가 야, 이때도 예.
작년 7월인가요? 그렇죠. 네, 이 자리였죠. 네, 맞습니다. 주봉을 한번 봅시다. 야, 작년 6월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 조정이 끝나지 않았을까 네. 해서 우리 무 선생님이 말씀을 더 하셨는데, 이상 내려갈 데 없답니다. 예, 그래서 이까지 5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올 곳이 없다. 네. 또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내려와 있는, 네. 뭐 5파 정도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보시면은 7만 천 원에서 일단 우리가 시작했는데, 아마 네. 그 위에 15만 원 정도에서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주식 포기한 사람들 중에 카카오 물리고 포기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이 17만 3천 원. 네. 이 똑같은 장면을 사실 2차 전지에서 또 봤죠, 올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릴지 뭐 네.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저희는 7만 1,500원부터 추적을 했는데, 네. 마이너스 31%까지 갔어요. 네. 그때가 바닥이 아니었네요. 네, 작년 10월이었고요. 그래서 조금 회복해서 작년 연말에 마이너스 25%. 네. 그렇지만 또 3월 달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까지 네. 떨어지셨고요. 이게 한 6만 7천까지 가더니 다시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20%까지, 마이너스 4만 대까지 15%까지. 갔어요. 4만원 4자를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4자를 보니까 49,100원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네. 이 낙폭 과대는 지금 얘기해야 될 건데. 네. 지금 년에 네.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정도 뭐 이제 보면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 아무래도 이런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지가 의미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살아가려면 어느 세월에 또 그죠. 네. 7만 원 가고 10만 원 가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 카카오 그러니까 뭐 상장하고 이러면은 뭐 주가는 오를 것 같은데 또 네.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도 뭐 2번 속지 3번 속냐 그렇죠. 이런 마인드로 접근한다면은 또 조금 지지분할할 수 있는데 우리 무 선생님 또 관점이 좀 다르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이버를 그때 그래도 카카오보다 나와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은 바로 이제 발전을 했죠. 그렇죠. 20%를 먹었어요. 네. 가뿐하게. 맞습니다. 네, 6월 23일에서 8월 1일까지 22.79를 갔죠. 네. 이 이게 비슷한 대형 IT 네. 출시만 네. 하는 사업 분야도 비슷하고요. 근데 네이버는 여전히 실적도 좋고 그쵸. 그리고 내용하고도 새로운 느끼고 그런 네. 상품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카오는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무 선생님은 역발상으로 카카오를 다시 주목하자. 그렇죠. 지금 다시 네네. 말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지났는데 7만 원에도 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격이면 굉장히 좀 좌절하고 있는 상황인 건 맞다.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 차트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뭐 그렸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원래 다시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찍고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이렇게 원래 이제 가게끔 네.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한번 이런 그림이 그려질지 네. 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맞습니다. 한번 네, 매수 타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전략이 저기서 박스를 그리더라도 네. 박스의 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뭐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반등하는 걸 보고 네. 반등하는 것을 보고 한 요 정도 라인 한 네. 6만 한 5천 원 정도 라인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네네.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하지만 뭐 더 밑에서 잡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네. 잡아나가는 것도 좋은 그렇습니다. 전략일 것 같다. 네. 그래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호텔 신라 우. 우선주. 네, 선주죠. 이것도 작년 9월 달에 네. 64,900원에 네,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방송했었던 사유가 이제 이게 삼성의 어떤 거버넌스와 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없었습니다. 뭐가. 네. 이거 어쨌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쪽도 있지만 어쨌든 호텔신라 면세점, 그렇죠. 호텔신라 네. 좀 약간 관광객들에게 좀 친화적인데 코로나19 그렇죠. 때 이제 호텔 실적은 좋았는데 네. 면세점 쪽이 좀 박살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회복하면은 전 이제 주가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 관련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9월 8일을 했는데 저희가 9월 8일에서 12월 24일 방송 다 옮겨갔죠. 네, 하나 투어 그렇습니다. 같은 종목들 네. 흐름 좋습니다. 좋죠. 마이너스 14에서 마이너스 6. 네. 아시아나항공도
마이너스 15%였는데 마이너스 10%. 네,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마이너스 32에서 27까지, 마이너스 17까지 회복하는 모습. 그렇죠. 다 9월 6일 날 이제 방송을 다 했던 종목들이고요. 네, 지금 이 공교롭게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죠. 그 리오프닝이 네. 이제 시작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하는 게 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라도 뭐 시작해서 다행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게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다. 네, 아니다. 뭐 이제 너무 급하게 올랐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갭을 띄어서 상승하는 네. 거는 사실 좋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 주는 걸 다시 보자. 네, 근데 이 월봉을 봤을 때는 이 고점들 다 돌파를 해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예. 거래는 또 크게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0만 원, 11만 원 이제 호텔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 갈 수 네.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을 잠깐 줬다가 2차로 또 어떤 힘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예. 저 갭이 좀 네. 조금 부실공사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 갭에 띄어서 가는 것들이 사실 좋지 않다. 호텔신라 오는 좀 덜 가는 측면도 사실 있고요. 호텔신라에 네.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호텔신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한 7,900원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우선주라서 조금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또 뭐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우선주가 더 많이 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 네. 보시면 매출이 엄청 늘었죠.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비치로테크. 빅스터테크자 초전체가 많네요. 예, 네. 초전도체가 거의 지난주에 그러죠. 네.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한가를 두드려 맞고 그렇죠. 이게 산업계, 과학계 엄청난 이슈이기는 한데 네. 어떻게 될지 진짜 네. 이게 아직 이게 맞다 안 맞다 네. 조차도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어지러지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결론이 안 나서 재밌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죠. 결론이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네. 이 7월 26일자로 이제 저점을 찍었고요. 네. 이때부터 이 주식 어떡하지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2일부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는 거래량 40만 주도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 2억 주 뭐 이렇게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거래량도 터졌고 주가도 이제 120선이 7,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000원 정도 라인에서는 잡는 것도 네. 그렇죠. 크게 부담은 없는 자리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비추로테크가 이 초전도체 관련 주 중에서는 네. 대장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그죠? 덜 올랐죠. 덜 네. 올랐죠. 뭐 모비스 뭐 이런 네, 것들. 뭐 선암 선암.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네. 이게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렇죠. 또 그런 걸 좀 건드리기에는 네. 지금은 너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뉴스 차라리 네. 이 비치로테크처럼 이제 실적도 나오고 그렇죠. 좀 괜찮은 회사인데 테마가 도니까 좀 엮일 수도 있고. 네. 그래도 물려도 그래도 회사가 올바른 회사니 언젠가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시총이 한 2,300억 하는 회사죠. 네. 그런데 매출이 보십시오. 네. 많이 나옵니다. 영업이익도 좋고 회사가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기 네. 때문에 탄탄한 회사라서 네. 아까 우리 노사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작은 종목들하고 좀 다르고 네. 기본적으로 좀 탄탄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는 지난 저점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봉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 고점이 8,900원입니다. 네. 예, 저는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이 8,900원을 이제 선별 라인으로 잡고 할 수 있도록 돌파하면은 네. 좀 매수하는 관점을 좀 잡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네. 보시면은 전에는 한 13,750원까지 갔던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3,750원에서 5,000원까지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요. 네. 지금 날아 올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거래량도 터졌고 네. 한 8,800원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네. 전략 한번 짜보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초전도체가 이 이슈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뭐 금방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네네. 약간 뭐 좀 치고받고 하는 것도 있고 예. 논쟁이 하는 것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다 네. 조금 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뭐 하는데 뭐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나가면서 조금 더 그 실현화 될 것 같으면은 네. 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볼 만하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은 한양 ENG, 네. 자, 한양 ENG도 네. 이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 그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네.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투자를 했대요, 실제로. 그렇죠. 네네. 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회사 자체도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탄탄하죠. 네. 네. 이게 초전도체로 접근할 회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근데 초전도체하고도 엮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네. 일단 시가총액이 3,100억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작년 매출액이 1조 1,0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753억씩 나오는. 그렇죠. 네. 너무 아주 저평가된 네. 좋은 회사다. 아주 저평가된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하단에 있는 상태에서 네. 테마를 만나서 올라가면은 그렇죠. 조금 안전하게 갈 수 네. 있는 네. 이 회사는 도대체 왜 안 오를까? 네.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퍼가 지금 반도체 회사 퍼가 4를 주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싶네요, 이제. 네.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제대로 한번 네. 볼까요? PBR이 1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철강 회사도 아니고 이게 네. PBR이 1이 안 되네요. 희한한 회사네, 진짜. 이 보시면은 주봉으로 봅시다. 이게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 아직 여기 박스권을 돌파도 못했어요. 네, 돌파도 맞아요. 못했어. 네, 돌파도 못해서 이 돌파하려면 18,250원 정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17,300원 약간 이제 상단에 있는 라인입니다. 네. 뭐 제가 봤을 때 21선 이 손절 라인을 잡고 예. 뭐 지금 매수해서 접근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25일선입니다. 25일선. 음흠. 자, 근데 저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했다가 다시 쭉 내려왔는데 21선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21선입니다. 이번에는. 맞습니다. 21선 갖고 대응하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손가락이 막 근질근질한 회사인데 거래량 보십시오. 네. 거래량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지금 거래량이 얼마 만에 저렇게 세게 터진 건지 네. 엄청나게 크게 터진 거거든요. 역대적 지금 그러니까 역대적 신고가긴 하네요. 네. 전에 간 사례가 없네요. 네. 네. 뭐가 들어왔다 지금 저는. 역사적 신고가네요. 네,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려고 하고 있다. 네. 월봉을 보면 좀 들어가기는 뭐 어려울 수는 있으나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자리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퍼가 뭐 4배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이런 회사는 더블 가도 퍼가 8배. 그렇죠. 아주 아주 지금 네. 또 회사가 잘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뉴스도 이렇게 났네요. 네. 말도 안 되는 주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자본 유보율이 5,200%. 좀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상도 주고. 늘려서 주고 있네요. 네. 자. 저평가된 회사.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자, 여기, 이거 해야 되나? 예, 문 네. 선생님이 주구장창 주장을 하시는 차바이오텍. 지겹습니다. 네. 뭐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재밌는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이 뭐 네.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뭐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 전체가 일단 다 좋고, 네. 게다가 차바이오텍의 자회사 그렇죠. 차 차 헬스케어가 네.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될지 뭐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금 넥스턴 바이오라는 회사에서 맞습니다. 투자한 미래 산업이 지금 뭐 하여튼 차 헬스케어에 뭐 지분을 투자하고 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약간 그쪽이 좀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 쪽이라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예. 이걸 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금액은 이제 못 가겠고 뭐 네, 넥슨 네. 바이오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미래 컴퍼니 예,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금액이 가긴 좀 어렵지만 네. 한번 상승하면은 크게 이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쪽인데 좀 약간 수작업의 냄새가 나서 그렇죠. 좀, 네.
하지만 이 바이오텍은 좀 아무래도 좀 탄탄한 회사긴 합니다. 네, 차병원 그룹의 어쨌든 지주격을 하고 있는 차 바이오텍 상장한 회사고요. 그렇죠. 작년에 우리 묵 선생님 5월 15일 날 17,4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그때도 뭐 났다 했는데 네. 지금 볼까요? 얼마 됐는지. 자, 작년 12월에 14,000원, 올해 13,000원, 3월에 12,000원. 자, 해서 이제 다시 13,940원 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무국 선생님 욕을 듣는 이유 중에 한 종목인데, 네. 차바이오텍. 뭐 재생의학이죠. 네. 너무 순서를 많이 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총액이 7,800원. 네. 이 회사의 뭐 진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어쨌든 그래도 매출액은 매출 꾸준히 방기철이 실장입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안 나와서 좀 그런 문제지만은. 네. 네. 근데 일단 이게 잘 끝나고 뉴스 났는데 네. 반영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바이오 회사답게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올 이제 상반기 이제 1, 4분기 때 이제 그 121억. 네, 네. 매출 2배를 했네요. 4,700억을 했으니까.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네. 세포 치료 뭐 이쪽이네요 보니까. 요 1분기 때 요 흑자 전환했다는 내용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 네. 그렇지만 그 차일스케어가 네. 뭐 상장을 하는데 네. 넥스턴 바이오 쪽을 살펴보니 그 상장도 뭐 1, 2년 뒤에나 벌어지더라고요. 네. 일단 주가는 121선 부근에 와 있습니다. 네. 121선에서 제 주식을 산다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121선 그 1년 정도 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6개월 정도 되는 자리. 넥스케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3,500원을 선절 라인으로 잡고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슈들이 나올 상황을 가정하고 이제 좀 관심 종목에 두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 무국 선생님 2년 3년 동안 주구장창 미쳤던 네. 그게 이제 드디어 이제 날지 그렇죠. 그 흑자 전환을 하면서 네. 그 상반기 매출이 역대로 찍으면서 이제 이런 게임을 시작하게 될지 맞습니다. 지켜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울러서 이제 차바이오텍 하면 또 관련된 회사들 몇 개가 있는데 네. 뭐 CMC 제약이라 CMC 그렇죠. 또 차바이오텍 쪽에 한 개 더 상장한 데가 있었죠. 차그룹 쪽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백신 연구소. 그렇죠. 차백신 연구소도 있죠. 네. 차백신 연구소 있죠. 이거 보면 주가가 바닥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조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맞습니다. 비슷한 자리고요. 월봉 보시면은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차 바이오텍이 그 네. 시동을 먼저 걸지 네, 그렇죠. 지켜보도록. 네, 이제는 네. 그때 되지 맞아야 않나. 되겠습니다. 인디안 기후제도 아니고 이게 네.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 그래도 훈풍이 돌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120선 근처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5개 네. 종목. 맞습니다. 네. 차이나 바람과 네. 초전도체 바람. 그리고 네. 바이오 이렇게 5가지 종목 상품해봤습니다. 네. 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예.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